엘비스 프레슬리의 친딸, 팝의 여왕이라 불리던 전설의 디바, 세기의 하이틴 스타, 그리고 마돈나까지 이름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세기의 여인들이 전부 한 남자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여인들을 곁에 두고도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진짜 사랑을 가져보지 못했다고 고백했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 여인들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평범한 어린 시절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겨우 5살, 다른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던 그 나이에 그는 이미 무대 위에서 어른들의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였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매가 날아왔고 마이클은 평생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었다고 고백했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싶다는 그 단순하고도 간절한 갈망이요. 바로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그는 평생에 걸쳐 4명의 여인에게 마음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여인들에게서 진짜로 원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여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다이애나 로스, 어머니이자 첫사랑이었던 여인. 첫 번째 여인은 팝의 여왕이라 불리던 전설의 디바 다이애나 로스입니다. 마이클이 아직 꼬마였던 시절 그를 발굴하고 친자식처럼 보살펴준 사람이 바로 다이애나 로스였습니다. 무려 14살이나 많은 대선배였죠. 그런데 마이클은 훗날 자기 회고록에 이런 충격적인 문장을 남깁니다. 다이애나 로스는 나에게 어머니이자 누나이자 연인이 한 사람 안에 모두 합쳐진 존재였다고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저 어린 소년의 풋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마이클이 다이애나에게 느낀 감정의 뿌리는 사실 연애 감정이 아니라 평생 받아보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었거든요.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주는 존재. 그 결핍된 모성애를 마이클은 다이애나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첫사랑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원한 건 연인이 아니라 엄마였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여인에게서 그는 전혀 다른 것을 찾으려 합니다. 리사 마리 프레슬리, 같은 지옥을 아는 유일한 사람. 두 번째 여인은 이 영상의 제목이기도 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친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입니다. 때는 마이클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시기였습니다. 거짓된 고소와 언론의 마녀 사냥으로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였죠. 온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리던 바로 그 순간 단 한 사람이 그의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게 바로 리사 마리였고 두 사람은 결국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남녀의 끌림이 아니었어요. 리사 마리는 전설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이었습니다. 즉, 그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아버지의 그늘 아래 평범한 삶을 빼앗긴 채 살아온 사람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 일인지 그 지옥을 똑같이 겪어본 단 한 사람. 마이클에게 리사 마리는 연인이기 이전에 자기 고통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유일한 동지였던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에게 끌리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결혼은 단 2년 만에 끝나고 맙니다. 같은 상처를 가졌다는 것이 서로를 구원해주지는 못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인에게서 마이클은 가장 순수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 합니다. 브룩 쉴즈, 잃어버린 유년기를 함께 나눈 친구. 세 번째 여인은 한 시대를 풍미한 세기의 하이틴 스타 브룩 쉴즈입니다. 마이클과 브룩은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여러 시상식에 함께 손을 잡고 등장하면서 세상은 두 사람을 연인으로 여겼죠. 그런데 정작 브룩 쉴즈 본인은 훗날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그냥 친구였다고요. 사실 두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부모의 강한 통제 아래 평범한 유년기를 통째로 빼앗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세속적인 어른들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고 시답잖은 장난을 치면서 빼앗겼던 어린아이로 잠깐이나마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마이클에게 브룩 쉴즈는 연인이 아니라 함께 어린 시절로 도망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놀이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평생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네버랜드를 브룩과 함께 있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에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서늘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마돈나는 대체 왜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마돈나, 정반대였기에 멀어진 여인.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은 마이클과 함께 팝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던 마돈나입니다.
두 사람은 한때 시상식에 함께 등장하며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세계의 커플이 탄생하는 순간 같았죠.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시작과 거의 동시에 식어버리고 맙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두 사람이 정반대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돈나는 자기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세상의 시선을 정면으로 즐기며 도발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마이클은 평생 상처를 숨기고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마이클이라는 사람의 진짜 심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압도하거나 세속적인 욕망을 들이대는 강한 여성에게는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그가 평생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여인의 모습은 딱 하나였어요. 자기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엄마이거나 자기 상처를 이해해주는 동지이거나 함께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는 친구. 바로 그 세 가지뿐이었던 거죠. 마돈나는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커플은 시작되기도 전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4명의 여인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첫사랑 다이애나 로스,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 리사 마리 프레슬리, 함께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었던 친구 브룩 실즈, 그리고 너무도 정반대였던 마돈나. 이 4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이 보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평생 여인들에게서 찾아 헤맨 것은 단 한 번도 뜨거운 연애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5살 어린 나이에 빼앗겨버린 바로 그것이었어요. 따뜻한 품, 이해받는 마음, 그리고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어린 시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남자가 정작 가장 평범한 사랑 하나를 끝내 갖지 못한 채 떠났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역설이 아닐까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마이클 잭슨은 누구보다 화려하게 존재했지만 어쩌면 단 하루도 평범하게 살아보지는 못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 어떤 댓글도 제게는 무척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